자유, 뭐 신의 뜻을 명문으로 내세워가지고 다 싸우고 있는데 정작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밑에 있는 제일 힘없는 사람들만 죽어나가죠. 정말 세상에 저렇게 끔찍한 거짓말쟁이들이 어딨어. 전혀 축구와 상관없는 축구 외적으로 영향을 받은 선수들이 나왔어요. 지금 표지에 있는 타레미 같은 경우에 지금 못 갔어요. 네. 못 갔죠. 공항이 폐쇄됐어요. 이란에서 월드컵 최종 예선 북한을 상대로 이 3대 0인가 멋진 승리를 거두고 가려고 그랬다가 공항이 막혀버렸어. 왜냐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쟁이 났어요.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이란 이스라엘 전쟁의 직접 피해자들이에요. 위에 사람은 토트넘 마노르 솔로몬. 네. 예, 지금 리즈 지난 시즌에 리즈에서 임대했었는데 결혼하러 갔다가 못 나와. 거기 그냥 갇혀 있다면서. 공항이 막혔어요. 공항이 왜 막혀? 폭격당해가지고 활주로 막 망가져 있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서로 하늘로 계속 쏘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포로만 싸우고 그렇죠. 있는 거죠. 포로. 포랑 비행기. 한쪽은 포로 네. 계속 쏘고 한쪽은 비행기가 날아가서 계속 때리고 있고. 네. 그거인즉슨 저 두 나라와 그 사이에 있는 나라의 그 하늘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계속 뭐가 날아가는 미사일이 날아가든지 비행기가 전투기가 날아가든지. 제가 보니까 한 2,000km 정도 거리가 2,000km 떨어져 있는데 그 사이가 전부 위험지대인 거야. 2,000km면 꽤 되는 거리잖아요. 엄청 먼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 이렇게 하면 1,000km 조금 그쵸. 안 될 텐데 그거 두 배니까 엄청 긴 거리인데. 그래서 그런 상태로 돼가지고, 물론 뭐 이스라엘도 그러고 이란도 그러고, 야 내일부터 하늘 비워라, 우리 뭐 할지 모른다, 이렇게 서로 이제 주변 나라에 얘기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있는데, 조심해라, 뭐 날아간다. 그런 그 경고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러고 이란도 그러고 군사 목적, 정말 필요한 물품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모든 민항기는 지금 다 올스톱이에요. 그래서 비행기가 못 떠가지고 지금 저렇게 되어 있어요. 타레미도 지금 갇혀 있고 저 솔로몬도 갇혀 있고.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지금 소개해 드린 것처럼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저기 있는 두 나라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저기 이스라엘, 저기 이란. 네. 중간에 이제 이라크랑 시리아 많이 껴 있는 거죠. 요르단, 네. 시리아, 이라크, 뭐 사우디, 예. 다 이렇게 있는데 다 저 하늘 위로 계속 싸우고 있어요. 저 중간에 있는 나라들도 되게 곤란하죠, 사실. 그리고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지금 이스라엘이 제대는 최신의 전투기 젯 파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이란을 폭격을 했다고 하잖아. 근데 지도를 보면 쟤네 어디로 날아가서 폭격을 하냐 이러잖아요. 남의 나라 하늘 위로 막 지나다닐 수 없잖아,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저 중간에 있는 나라들은 이제 사실상 자기네 영공을 뭔가 딱히 주장할 여유가 없어, 일단. 시리아하고 이라크, 뭐 저기는 없어! 뭐가 없어. 지금 난리 났어. 뭐 요르단 살짝 비켜가면 되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데 이렇게 넘어가도 사우디가 으이씨 하면은 이스라엘이 미국한테 이르죠. 그러면은 미국에 야 좀 봐줘라. 그래서 이스라엘 전투기들은 저 지대를 마음대로 활개치고 있어 지금. 그리고 이란은 이제 거기다 대고 이제 미사일을 쏘고 있고. 6월 13일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했어요. 갑자기 가가지고 이란의 테헤란 군사기지, 주요 인프라, 그 다음에 핵시설, 요런 데를 타격을 했습니다. 정밀 타격을 했는데, 당연히 정밀은 한데, 민간인 피해자가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전쟁이 시작됐고, 이란도 이스라엘의 공격에 전혀 참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미사일 그냥 첫날만 200발인가 쐈어. 그래서 전쟁이 뻥 하고 터졌습니다. 지상군끼리의 전쟁은 없지만 지금 하늘로 머리 위로 계속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인물들은 이제 왼쪽이 네타냐후 총리, 이스라엘 총리고, 오른쪽에 있는 아저씨가 하메네이예요. 최고 지도자, 수프림 리더고, 이란은 신정 정치예요. 이란의 헌법이 코란이야.
대통령이 있는데 그 위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학자, 종교 지도자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체제예요. 이 양반이 엄청 오래 이 양반 하셨죠? 지금 36년째. 그러니까 네. 36년째. 대통령이 가장 넘버원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종신 최고 지도자예요. 종신 종신. 죽을 때까지 하는 그냥 왕이에요. 그냥 사실상. 그리고 두 나라의 관계는 뒤에 가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두 나라가 바라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저놈들을 지도에서 지우겠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이스라엘이 이란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란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놈들은 그냥 지도상에서 지워야 된다. 이러고 있고 되게 큰데 저기 지우기. 되게 저기 얼마나 큰 땅인데 어떻게 지우려고? 전쟁 상황은 그냥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접해고 있습니다. 이란도 지금 저항은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제공권이 이스라엘이 있어요. 저희 이란이 엄청 넓잖아요. 네. 방공망이 다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이 가서 다 때려 부셨어요. 그래서 자기 머리 하늘 우리 이런 느낌이야. 우리가 지금 서울 시내를 걷고 있는데 머리 위로 예를 들어서 북한이나 뭐 중국이나 일본 전투기가 막 슝슝 날아다녀. 그런데 그걸 제어할 방법이 없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란은.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계획을 세웠을 거잖아요. 야, 요번 작전의 최종 목표는 이거고, 요거 하려면은 요거 해가지고 맨 처음에 야, 일단 방공망 깨끗이 뭐 제거 해가지고 빵빵빵빵빵 해가지고 끝내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이란에서는 미사일로 쏘잖아. 그럼 미사일을 때려 부셔야지. 그럼 미사일을 때려 부시든 미사일기지. 미사일 발사대를 때려 부시든 미사일 생산 공장을 때려 부시든 고기 또 때려 부시고.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기 일보 직전까지 왔다고 해서 지금 저러니까 그럼 핵시설을 또 때려 부십시다 해서 핵시설 또 때려 부시고 저기서 일하는 사람들 군사 고위 수뇌부 핵과학자 있는데 찾아가지고 암살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좀 놀랍게도 사진 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란에는 군대가 두 개가 있어요. 정규군하고 혁명수비대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양쪽에 이제 이쪽에 참모총장이 있고 이쪽에 최고사령관이 있을 거잖아요. 둘 다 날라갔어. 첫날. 어떻게 됐냐면은 집에 가서 자고 있는데 아파트예요, 집이. 아파트가 있고 그런데 아파트 옆면에 빵꾸가 빵 뚫려져 있어. 그래서 그 사람 자는 침실로 이렇게 쏙 들어가가지고 폭탄이 드론 쏙 들어가서 뻥 터졌어. 그래서 아파트 그 외관 사진 보면은 구멍이 나 있고 물론 위아래 층 약간 그을렸는데 그 아파트의 그 층만 팍 박살이 나 있어. 개 무섭다. 자다가 그냥 그렇게 된 거야. 진짜 개 무섭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스라엘에는 정보기관이 두 개가 있어요. 국내를 담당하는 애들이 신벳이야. 그리고 우리 그 유명한 모사드가 있잖아. 얘네는 대외. 야, 우리나라 국정원이 그렇잖아요. 국정원이 대외죠. 국정원이 네. 대외잖아요. 정보기관. 쟤네 대외라고 시키는데 자꾸 안 들려서 안 해서 네. 댓글 달려 있고. 근데 쟤네 이제 모사드가 대외에서 이란에 또 얼마나 간첩이 많겠어. 모사드 간첩이. 그래서 모사드 간첩이 거짓 정보를 흘려요. 지금 이스라엘 움직임이 수상하다. 지금 빨리 모여서 비상회의를 갖자. 해가지고 이란의 군 수뇌부들이 모이게 만들어. 모여. 땅. 다 죽었어. 그렇게 해서 다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 이스라엘은 지금 전투 능력은 전 세계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워낙 돈도 많고 돈 많고 정보 다 장악하고 있고 거기다 미국이 다 미국이 뒤에서 추신무기 대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실전 경험이 쟤네가 제일 많아. 생각해 보세요. 2차 대전 맨날 싸우고 있으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투를 쟤네만큼 많이 한 애들이 없어. 그러니까 전투 도사들이야, 쟤는 진짜로. 그렇지. 전투 도사들. 해가지고 시설도 제거하고 사람들도 요인들도 다 암살하고 해가지고 지금 계속 네타냐후는 거의 매일같이 기자회견 하는데 그냥 되게 우리 하고 있고 앞으로 한 몇 주 더 할 거야. 계속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 저기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란도 바로 미사일을 막 쏴대가지고 지금 요거 알자지라 그래픽 제가 슬쩍 훔쳐온 건데 안 걸릴 거야.
바빠 거기 요즘. 바빠. 그래서 저 밑에 빨간 점 많이 모여 있는 데가 텔 아비브고 저 위에가 하이파. 뭔가 들어봤죠. 축구 팬들한테 다 들어본 익숙한 네. 이름이잖아. 저기 축구팀들이 있으니까. 네. 저기 있는데 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엄청나게 피해가 커요. 그런데 항상 이스라엘하고 맞붙는 그 교전국의 피해 상황, 인명 피해를 보면은 얼마 안 죽었더라고요. 이스라엘이 한 명 죽을 때 대부분 상대는 10명 이상 죽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스라엘은 저렇게 폭탄이 떨어져도 다 방공호가 있어. 아이언돔? 일단 방공망 아이언돔이 있고 가장 결정적으로 저 사람들은 모든 그 시내에 방공호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렌이 울리면 사람들이 다 방공호로 피해. 실전 경험이 뭐. 네, 뭐 되게 당연한 거야, 저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대규모 아파트 건물이다. 그럼 방공호 뭐 얼마 이상 해야 된다. 갖춰야 된다. 이런 게 다 건물 규제법으로 다 있대요. 그래가지고 인명피해가 굉장히 적은 거죠. 저기는. 근데 뭐 주변국들은 그런 게 어딨어. 그냥 하늘에서 폭탄 떨어지면 죽는 거야. 화면을 보는데 되게 비현실적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건 잘 안 보이잖아요. 걔네들 그냥 딱 하면 구멍 딱 내고 가고 나중에 흔적만 보이는 건데 얘네들은 난사를 해야 되는데 뭐가 계속 터지고 있는데 저게 어디서 터진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아이언돔은 좁은데 요격하는 거야. 그 위에 에로우가 있어. 에로우는 막 2km 상공에 있는 거 막 때려 부시고 막 이 사드 같은 건가요? 사드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보면은 막 위에서 뭐 이렇게 오다가 성광이 막 하다가 그러니까 뭐가 막 한두 개 이렇게 빵 터지고 빵 터지고 이런 거잖아. 그게 이제 아이언돔 방공망이 막는 요격하는 장면이고 그 요격을 피해서 떨어지는 미사일들이 저렇게 지금 텔아비브 이스라엘 시내를 파괴시키고 있는 건데 그것도 또 이스라엘이 하도 아이언돔 많이 하니까 이란 애들도 이제 얘네도 그냥 노는 애들은 아니잖아요. 얘네도 엄청난 군사 대국이거든. 그래서 그런 걸 학습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저거를 뚫는가 학습이 많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속도가 느린 드론이 가. 얘네는 이제 자폭탄이야. 총알바지. 쭉 가고 그 뒤에 중간 스피드에 있는 미사일이 날아가고 그 뒤에 제일 빠르고 제일 큰 미사일을 시간순으로 이렇게 땅땅땅 보내요. 그러면 앞에 이제 총알바지 애들이 먼저 요격당해가지고 파파방 터지는 와중에 제일 뒤에 있는 제일 센 애가 빵 때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막 항공기끼리 전투할 때 이렇게 난사해갖고 유도하듯이 그쵸. 좀 헐겁게 만들고 이제 제일 센 애가 터치는. 그래서 저 뭐 텔아비브 안에도 피해가 되게 커요. 지금 모사드 사령부 뭐 완파는 아니어도 어쨌든 모사드 사령부도 타격을 했고 군사 증권시장 건물도 망가졌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대학도 망가지고 과기대는 이제 이스라엘 군대하고 같이 이제 과학기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뭐가 있어 국방과학연구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런 기관도 이제 타격을 했고 해가지고 우리 국정원 부셔지고 이런 거. 그렇죠. 국정원 건물 날아가고 막 이런 건데 이란이 미사일을 한 2,000기 정도 보유하고 있다. 이거 한꺼번에 쏘면은 너희 아이언돔이고 나발이고 다 없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사일 발사대 이런 거 다 이제 이스라엘의 주장에 의하면은 3분의 1 정도는 다 때려 부셨다라고 하니까 이란이 미사일을 갖고 있어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일단 쓰면서 뒤에 공장에서 미사일 생산해가지고 발사대 통해서 날아가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란이 제대로 싸울 수 있는데 군데 다 요격을 했단 말이에요. 박살을 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맨 처음에는 100발 이상 빵 날아갔다가 지금 보면은 하루에 10발, 5발 이렇게 이제 발사하는 미사일 대수가 줄고 있어. 이란은 현실적으로. 어쨌든 그러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거 뭔지 알아요? 이스라엘 저렇게 이란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6월 13일 날 시작했잖아. 6월 13일 이후에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안에서 죽인 팔레스타인 사망자 수가 거의 200명이야. 그새. 그 기간에만. 진짜 너무하네. 진짜 말이 안 나와.
예, 그러면은 이렇게 두 나라가 싸우면 이제 누가 나서야 됩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깡패가 나섭니다. 또 이분이 세계 나오셨군요. 지구촌 일진이 또 나옵니다. G7 회의하러 갔다가 중간에 그냥 가버려요. 비상대책 회의를 하는 거죠. 자기 이제 저 사람은 트위터 못 쓰잖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소셜 만든 트위터 짝퉁 짭 트위터로 해가지고 저렇게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면은 대통령의 언어가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깡패의 언어가 있고,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의 언어가 있고, 우리 같은 유튜버들의 언어가 있고, 대통령의 언어가 있잖아. 근데 대통령의 언어랍시고 하는 게 unconditional surrender. 무조건 항복하라. 아니 근데 밑에 문자도 저도 읽어봤는데 밑에는 정말 Our 끔찍해. patience is wearing thin. 어. 우리 인내력이 점점 얇아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밑에 영어로 써 있는 거 보면은 진짜 정말 막말이야. 야, 소위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 우리 어디 있는지 우리 정확히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죽이지 않을게. 킬이라는 단어를 썼어. 그렇게 가로하고 끼리라고 돼 있어. 국가 그 원수한테 다른 나라 국가 원수를 킬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Take him out. 가로하고 킬. 킬. 혹시 헷갈릴까봐 얘기해 주는데 그러니까. 이 의미는 킬이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생각해봐요. 한국이 전쟁이 났는데 예를 들어서 북한의 지도자가 야 너희가 소위 말하는 국구 통수권자 우리가 지금 당장은 킬을 하지 않을게 이렇게 트위터를 올렸다고 생각해봐. 진짜 어마어마한 막말이거든. 세상에 타국의 정상에 대해서 저렇게 말하는 나라는 지금까지 하나밖에 없었어요. 북한. 이제 두 나라야. 미국. 그래서 저렇게 막 진짜 막말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은 고민을 하는 게 오른쪽에 있는 미사일을 투입을 한 해 만에 그러고 있습니다. 저게 왜 이제 지금 이슈냐면은 이스라엘이 이란에 들어간 이유 궁극적인 목적은 이란의 핵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거고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라늄이 필요한데 핵 농축 우라늄이 필요한데 그 농축하는 시설과 과학 기지가 지하에 있어요. 이란에. 지하 막 어떤 사람은 뭐 100m 지하에 있다, 200m 지하에 있다. 근데 하여튼 지하에 있어. 그래서 위에서 폭탄 아무리 때려봤자 끄떡도 안 해. 그냥 들어가는 입구만 터지는 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미국한테 저거 달라. 저게 벙커버스터. 네, 벙커버스터예요. 관통탄이에요. 그래서 저게 이론적인 스펙만 보면은 저거를 딱 때리면은 60m까지 저게 땅 밑으로 들어간 다음에 터져. 근데 솔직히 내가 그 스펙대로 될지는 모르겠어, 솔직히. 그래서 저거를 거기다 넣으려면 똑같은데 계속 그렇죠.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파갖고 계속 들어가야 돼. 그래서 지금 방법은 일단 맨 처음에 이제 기존 미사일로 좀 이렇게 때려가지고 여기를 좀 지면을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돼? 그 소고기 이렇게 패듯이 땅도 좀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한 다음에 저거를 때리고 들어가서 요 정도 들어가서 뻥 터지고 그 다음에 정확히 또 들어가서 뻥 터지고 또 들어가서 뻥 터지고 그러는 게 한 2주 정도다 라고 해가지고 네타냐후가 맨 처음에 얘기할 때 한 2주 정도 할 거야 요번에. 근데 딱 그 시간이에요. 지금 저 관통탄을 지원을 받고 사용하려면은 또 저기 미사일 그림 아래에 있는 저 삼각형으로 된 비행기 있잖아요. 저기 비행기야. B2 폭격기입니다. 해가지고 저걸로만 실어서 갈 수 있어. 그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쏘려면 결국에는 미국이 해야 맞아. 되는데 그러면 미국이. 직접 참전을 하는데 그게 이제 꺼림직하니까 저거를 이스라엘이 대신 쏠 수가 없대요. 그렇죠. 저 미사일 자체는. 미국이 가서 쏴주고 와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근데 이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많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여기 난 다음에 항공모함 지금 저쪽으로 다 보냈고 공중급유기 보냈고 비행기 다 보내고 기본적으로 저 중동 지역에는 곳곳에 또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전략 자산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이제 가장 최근 소식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일단 폭격하는 거는 오케이. 미국에서 폭격하는 거 오케이가 났는데 트럼프가 계속 근데 이거 쏘면은 진짜 되는 거지? 불안한데? 계속 요러는 느낌이래요. 요즘 자기 뜻대로 안 될 때가 좀 많았어. 그래서 저 미사일에
이게 진짜 이걸 쏴서 지하 핵 농축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가? 만약에 쐈다가 못 때려 부수면은 너 책임질 거야? 뭐 요런 느낌. 개 무섭겠다. 요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왜 이렇게 싸우냐? 저 그림이 뭐냐? 뭐 딱 보기에 옛날 그림이죠. 이란하고 이스라엘 군 장성 과학자들끼리 모여서 회의하고 있는 굉장히 친하게 보이죠. 저 둘이 같이 힘을 모아서 미사일을 공동 개발했어. 저 정도로 친했어. 옛날에. 옛날에. 왜냐하면은 이란이 맨 처음에 중동에서 가장 먼저 친미 국가가 됐잖아요. 이란은 왜 그러냐?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이란 팔레비 정권이 들어서는 그 과정에서 영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왔고, 미국이 이제 숟가락 얹어서 미국하고 했고. 그래서 근데 영국은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저기 유럽으로 꺼져 나가고, 힘센 형님이 이제 미국 형님밖에 안 남은 거지. 그래서 미국하고 엄청 친했어요. 미국한테 제일 중요한 나라야. 중동 파출소야. 미국 저기 본사 있고 경찰청 있고 중동 파출소가 이란인 거예요. 그런 느낌이고, 이스라엘은 당연히 또 미국하고 친해야 되고. 예. 미국 도움 안 받으면 그냥 자기네 나라가 없어.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과격하게 나오냐면, 저 사람들은 물러설 데가 없는 나라예요, 기본적으로. 왜냐, 다들 막 이 총 쏘면서 막 뺏은 땅이니까 요만큼 뺏었는데. 그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둘이 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막 둘이 막 미국 몰래 둘이 모여가지고 이 미사일 개발하고, 막 경제적으로도 막 서로 막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막 주고받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저 상황을 단숨에 뒤집은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바로 그냥 판이 뒤집혔습니다.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건국이 됩니다. 왜 갑자기 저렇게 됐냐? 이란이 이제 친서방 국가로 몇십 년 동안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60년대에 들어서 이란의 팔레비 왕조가 이제 백색혁명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이 소위 이제 국가 근대화를 시켜. 우리 근대화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문맹 퇴치하고 토지 개혁하고 이런 거 다 해야 돼. 우리 앞으로 나가야 돼. 라고 했을 때 서민들은 되게 좋아했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왜냐? 옛날부터 땅이 제일 많았던 게 종교계지. 그 다음에 옛날부터 교육은 우리가 다 책임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국가가 나서서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또 자기네 밥그릇 뺏어가지.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야,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가지고 저 반미 앞잡이 같은 정권, 저 나쁜 놈들이 우리 위대한 이란 제국,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이 목숨을 바쳐야 할 이슬람 정신을 다 짓밟고 있다. 막 히잡 막 못 쓰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일어나는 거죠. 옛날 우리로 따지면은 팔레비 정권이 와서 단발령을 내린 거야. 그 옛날에 막 우리 교과서에서 보면은 머리 깎으면서 막 엉엉 울고 죽고 그랬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핍박을 받고 있다가 드디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뒤집어 엎어요, 그냥 나라를. 그래서 2대 팔라비 왕은 이제 쫓겨나고, 외국에서 망명생활 중이던 호메이니가 들어와가지고 저 이란 이슬람 공화국 만들고 제1대 최고 지도자로 등극을 합니다. 저 양반이. 저분이에요. 호메인이에요. 어쨌든 저렇게 돼가지고 나라가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미국하고 친했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가장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로 돌변해요. 친미에서 반미로. 친미의 끝에 있다가 반미의 끝으로 가요. 갑자기. 되자마자 이제 호메이니는, 자, 세상에는 사탄이 두세 개가 있는데 미국이 거대한 사탄이고 작은 사탄이 이스라엘이다. 갑자기. 엊그제까지 미사일 공동 개발하다가 엊그제까지 이란 안에 있는 미사일 개발 기지에서 이스라엘 과학자들하고 이란 과학자들하고 막 끝나고 막 이렇게 뭐 술도 먹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로서는 이제 이란이 너무 위협적인 존재가 돼서 어떻게든지 이
저지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힘을 키우려고 하면은 거기 가서 계속 암살하고 이러고 오고, 암살하고 오고. 그러고 있다가 이란으로서는 이제 핵무기, 북한도 그렇잖아요. 핵무기밖에 없잖아. 자기네 믿을 거 핵무기밖에 없어. 자기네는. 이란도 그래서 야, 우리가 먹고 살려면은 무조건 핵무기 있어야 돼. 해가지고 핵무기를 암암리에 계속 개발을 해요. 전 세계에서는 이제 이란을 달래고 있고 이스라엘은 한쪽에서 달래지 말라고. 쟤네 말 안 듣는다고. 쟤네 지금 지하에서 핵무기 만들고 있다고. 아, 제발 우리 말 좀 들어. 라고 했는데 외국에서 이 강대국들은 야, 아니야, 임마. 이런 애들 전기,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 안 되잖아. 괜찮아. 내가 잘 설득할게.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2002년에 이제 서구 정보망에서 수집한 정보를 빵 터뜨립니다. 이란 내 비밀 핵무기 개발 시설이 지금 힘차게 가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야, 내가 뭐라 그랬냐. 야, 내가 뭐라 그랬어.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이 이란 막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실제로 이제 비밀 작전을 수행을 해요. 그래가지고 개발한다 싶었는데 갑자기 이란 핵 과학자가 죽어. 갑자기 교통 출근하다 죽어. 갑자기 퇴근하다 죽어. 계속 뭔가 다 죽어. 뭐 이스라엘이 했다는 증거는 없는데 계속 죽어요. 그리고 이란의 핵시설에 갑자기 바이러스 침투 해가지고 모든 원자로 돌아가는 그 시스템이 다 박살이 나고. 뭐 미국이 했네, 이스라엘이 했네, 몰라. 근데 하여튼 뭔가 계속 바이러스가 침투가 되고 사람이 죽어나가요. 그리고 되게 무서운 거는 비교적 최근에 이란의 이제 최고 핵 과학자가 있어요. 파흐리자데라고 했는데 퇴근하시다가 차에서 이 난사를 당해서 그 자리에서 피살이 돼요. 이란에서. 그런데 그 양반 되게 무섭다? 누가 쐈냐? 원격 조정 기관총. 진짜 영화에서 나오는 거. 이 차가 이렇게 섰잖아. 저쪽에서 갑자기 트럭에서 잉 하고 올라가지고 기관총으로 퍽 쏴가지고 끝나요. 원격으로 제어를 한 거야. 되게 막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이스라엘은 실제로 동원을 하고 있어. 근데 뭐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지금 가자 지구를 때릴 때도 AI로 테러리스트를 적발을 해가지고 시그널도 킬 버튼도 AI가 눌러. 그래서 되게 이스라엘은 좀 무서운 게 그런 게 있어요. 상대 적을 한 명 제거할 때 뭐 예를 들어서 파편이 튈 수도 있고 오폭이 될 수도 있고 해가지고 옆에 민간인까지 같이 살해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명 죽일 때 민간인 한 명 죽는 거 여기까지는 괜찮아. 뭐 이런 거 있잖아. 전쟁을 할 때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통할 수 있잖아. 전쟁할 때는. 그런데 그 AI 색출 시스템, 라벤더라는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에 이게 1대 15라는 거야. 테러리스트 한 명 죽일 때 주변에 있는 15명 정도의 가족들 죽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지, 진짜로. 라벤더는 하늘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인상착의, 얼굴, 동선,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서 뭐 예를 들어서 검색하는 단어 해가지고 점수가 딱 나와. 저놈이 테러리스트일 가능성이 몇 프로다. 그러면은 AI가 계산해가지고 저 테러리스트네. 그러면 죽여요 그냥. 검색 잘해야겠네. 어. 조심해라 다들. 근데 더 끔찍한 게 뭔지 알아요? 더 끔찍한 거는 라벤더라든지 이런 뭐 또 시스템 이름이 아빠는 어디야야. Where is Daddy? 해가지고 테러리스트 집에 언제 들어갔는지 이런 거 AI로 또 색출해. 그거 하는 부대 이름이 8200 부대예요. 이 형 뭐 이게 희한한 걸 알고 있어. 수상해. 8022 부대. A200 유닛 A200예요. 거기서 일하는 애들이 다 18살에서 20대 초반이라는 거예요. 되게 끔찍하지 않아? 그런 애들 키보드 이걸로 사람들이 이 가자에서만 지금 5만 명 죽었어요. 가자에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야. 마이너리티 리포트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란의 핵 무기 개발은 전 세계의 골칫거리로 되어 있었는데 미국의 이제 이 평화의 사신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서 갑자기 정말 불가능할 것
계속처럼 보였던 합의를 이끌어내요. 저기 이제 유엔 안보리 네. 상임이사국들하고 미국하고 이제 쭉 모여가지고 이란하고 자 이란은 앞으로 핵을 농축을 하는데 전력 사용 고 수준만 하는 거야. 이제 무기 안 만들어. 그래서 이란도 와 우리도 무기 안 만들어. 그리고 우리 핵 사찰 다 받을게. 너희 와서 우리 거 다 보고 가.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그때도 이스라엘은 야 저 거짓말이라고 계속 그러고 있고. 저러고 있는 와중에 트럼프가 당선이 돼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좀 있다가 야 우리 합의 탈퇴. 합의 탈퇴. 그런데 합의를 탈퇴하는 이유도 있었어. 모사드가 또 가가지고 이란 그 시내에 있는 이 모처에 들어가가지고 핵무기 개발 관련된 그 서류를 다 훔쳐와. 그래서 그거 일을 잘하네. 일 잘해. 그분들이. 일 잘해. 해가지고 자 이거 봐. 이란 계속 핵무기 만들고 있다니까. 트럼프 바로 탈퇴. 그러다가 트럼프 연임 실패하고 바이든이 와가지고 야야 다시 해 다시 해 이러고 있다가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또 이제 그 일이 벌어졌죠. 예. 이제 진짜로 이제 혼돈의 카오스가 열립니다. 하마스가 갑자기 국경은 아니지 철조망을 넘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민간인 군인들 닥치는 대로 며칠 사이에 한 1,000명 이상을 살해하고 도망가. 아이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맨날 야 우리 한 대 맞으면 너희 10대 때린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때 이후로 가자 지구는 진짜 쑥대밭이 됩니다. 쑥대밭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저기 휴전인데 그런 거 없어요. 지금도 가서 때리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가서 때리고 있고 이스라엘로서는 이란이 싫어 죽겠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갖다 공격을 할 수는 없잖아요. 쟤네도 빌드업이 필요하고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명분을 엉뚱하게도 하마스가 준 거예요. 하마스라는 애들은 팔레스타인 안에 있던 이란의 프록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미국의 파출소가 이란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위성 세력인 거예요. 이란이 도와주고 심어놓은 애들이야. 그래서 하마스가 있어. 그리고 이스라엘 위쪽에 접경을 하고 있는 나라가 레바논인데 거기에 헤즈볼라가 있어. 헤즈볼라도 이란 그 백업이야. 그 옆에 시리아가 있어. 시리아도 백업이야. 이라크도 기본적으로 시아파예요. 백업이야. 그래서 요렇게 돼가지고 저게 이제 시아 크레센트예요. 시아 초승달 벨트. 그래가지고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2,000km 이상 떨어져 있는데 계속 이스라엘로서는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어. 저 막말로 이스라엘 애들이 보기에는 이란 똘마니들이 우리 바로 옆에 계속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지금 이란 프록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마스가 우리 건드려줬네 해서 들어가가지고 일단 하마스 제거됐죠. 하마스 뭐 최고 지도자 다 날라가고 심지어 테헤란에 있는 이란 정부에서 제공한 세이프 하우스에 있던 하마스 지도자를 정밀 타격해가지고 날려. 누가? 모사드가. 그 다음에 헤즈볼라 위로 올라가서 헤즈볼라 쫙 없앱니다. 시리아 독재정권 아사드 독재정권 반군에 의해서 날아가고 하니까 갑자기 저렇게 이란이 구축해놨던 시아 초승달 벨트가 땅땅땅 하고 다 날아가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은 이제 앞뒤 볼 것도 없어. 이제 가까이에 있는 놈들부터 다 조져가지고 시리아까지 다 조지고 해서 시리아 다마스커스 수도 안에 이란 영사관이 있잖아요. 이란 영사관이 있고 거기가 뭐냐면은 혁명수비대 시리아 지점 같은 그런 데 거기를 바로 때려버려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에 있는 남의 나라 영사관을 가서 그냥 직접 때려버려. 그래서 이란이 사상 처음 이스라엘을 향해서 직접 타격을 해요. 그게 작년이었어요. 그거는 이제 대부분 다 요격이 됐는데 어쨌든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하마스 충돌이 일어난 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지금 저놈들 끝장내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의 끝장낼 수 있는 상황까지 가고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 근데 왜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까지? 진짜. 아니 너무하잖아. 진짜 왜 이렇게까지? 저 사람들은 자유를 위해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유를 위한다고 그러고 저 IDF예요. 쟤네 군 부대 이름이 방위군이야. 이스라엘 방위군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방위한다는 군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자 지구에서만 5만 명 넘게 죽였어. 그리고 지금 이란 또 쑥대밭대고 있고, 물론 저 사람들이 이란의 군인, 핵과학자 이런 사람들은 그래, 오케이. 근데 그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의 와이프, 아내, 자식 이런 사람들은 무슨 죄야? 다 죽였어.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악마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근데 그 뒤에 이제 네타냐후의 정치적인 상황도 있다. 보면은 네타냐후 지금 이스라엘 역대 최장기, 최장수 총리인데 10년 전, 15년 전서부터 계속 뇌물받다 걸리고 일간지 보도 언론 매체하고 짬짬이 했다가 걸리고 심지어 지금 기소 상태입니다. 기소 상태. 근데 그 기소 상태 재판을 뒤로 미뤄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엄 전시 상황이 계속 이어져야 돼. 그러면은 계엄 전시 상황을 계속 이어가려면은 그것도 이제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여당이어야 돼. 자기가 의회를 과반수 이상 차지를 해야지만 그게 가능한데 그러려면은 극우 정당을 끌어안아야 돼요. 극우 정당까지 합쳐야지만 이게 과반이 넘어가지고 자기네가 이겨. 그래서 이 계엄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 극우를 꼬셔야 되잖아요. 극우는 세상에 바라는 게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팔레스타인 다 내쫓아. 없어, 그냥. 저 팔레스타인 안에, 우리 땅 안에, 이래 그런 거 없어, 그냥. 그냥 다 내쫓아. 이란, 그냥 다 죽여. 그거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극우는. 근데 네타냐후는 그런 사람들의 표를 얻어가지고 지금 자기가 정치 생명을 연장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줘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전쟁을 해야 돼. 계속 전쟁해야 돼. 지금 실제로 이스라엘 내부에서 설문조사를 하면은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라는 데서 설문조사를 했어. 5월에 했는데 이스라엘 응답자 중에 55%가 네타냐후는 전쟁 승리 인질 석방보다는 권력 유지에 더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대답을 했대. 이스라엘 안에서조차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인질 석방이라는 거는 아까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싸우는데 이제 휴전 협상에서 인질 서로 주고받고 하잖아요. 다 합의했는데 이스라엘이 계속 가서 때려. 그러니까 일부러 인질 협상, 인질 주고받으면 끝나는데 그것도 계속 일부러 느리고 있다는 거야. 계속 이 전시 상태가 이어져야 되니까.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도 네타냐후는 굉장히 지금 몰려 있다. 이거를 몰려 있는 상황을 넘기는 방법이 유일하게 하나 딱 있다. 전쟁. 계속 이어가는 계속 방법밖에 전쟁. 없다. 계속 싸워야 된다. 저 친구들은. 각자의 사정이 또 달라요. 네타냐후는 금방 설명. 금방 설명해요. 멈추면 안 된다. 택시예요. 멈추면은 끝나. 계속 달려야 돼요. 그 이란 같은 경우에는 싸우고 싶지 않아. 기본적으로 힘드니까. 근데 또 시간은 이란 편이에요.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계속 시간을 들여서 싸우면 이란이 이겨요. 왜냐? 일단 인구가 10배 많아. 9천만 명이에요. 이란은 900만 명밖에 없고. 계속 어떻게든지 싸워. 버텨. 그리고 이란은 엄청 넓잖아요. 예를 들어서 테헤란을 쑥대밭을 만들어도 나라가 겁나 커. 땅도 크고 인구도 많고 큰 나라죠. 그리고 심지어 땅 파면은 기름 나오는 나라고. 이런데 이스라엘하고 싸우면은 장기전으로 가면은 당연히 이란이 이겨. 그러니까 이란은 계속 우리 싸우지 말자 입으로는 그러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겨요. 미국 이제 신났어. 고수도판에서 딱 봤는데 이란이 피박을 쓴 거야. 나 흔들었는데 요거 쓰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 되면 나 대통령 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에 바로 끝나. 이스라엘 하면서 하루에 바로 끝나. 다 끝나 그냥. 나 찍어 해가지고 찍어서 당선이 됐잖아요. 더 심해지고 있어. 전쟁이 더 심해지고 있어. 그래서 이거 딱 이란 이스라엘 보니까 이스라엘도 말 안 들어. 이란은 더더군다나 말 안 듣고. 그럼 아예 그냥 내가 싸움에 참전을 해가지고 한쪽 싹 날려버릴까? 이런 각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죠. 그 주변에 있는 아랍권 국가들은 이란이 망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나쁜 나라야. 그쪽에서 보기에. 왜냐하면은 이쪽에서 보기에 이쪽은 다 왕정이잖아요. 사우디 왕정, 카타르도 왕정, UAE도 왕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란은 쓸데없이 대통령제 같은 거 해가지고 막 투표하고 막 선거하고 막 이러잖아. 물론 최고 지도자가 있긴 하지만 최소한 그런 민주적인 절차가 있단 말이야. 자꾸 그런 거 사람들이 보면은 나쁘잖아. 그러니까 이란이 좀 망했으면 좋겠는 거야. 좀 망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냥 망해서 최고 지도자 날아가고 신정체제가 무너지면 또 안 좋아. 그렇게 해서 갑자기 망해가지고 완전히 죽어버려가지고 민주국가로 다시 태어나면은 또 자기네 국민들이 보기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숨이 끊기기 직전까지만 가면 좋겠네. 그냥 저 상태를 유지하되 그냥 힘만 다 없어져라. 그러고 있어 주위에서는. 그리고 중국하고 한국은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저러다가 이란이 갑자기 호르무즈 해협 막았어. 유가 폭등. 이러면은 진짜 X 되는 거야. 중국하고 한국은. 한국은 참고적으로 한국은행이 분기마다 한 번씩 올해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해요. 올 1, 4분기에 발표한 게 1.5%인가 1. 몇 %였어. 갑자기 트럼프 됐잖아. 관세 갖고 난리 치잖아. 그래서 2, 4분기 5월 달에 발표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이 0.8%. 0.8%. 반으로 쪼그라들었어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다. 그냥 작살나네. 그래서 중국하고 한국은 싸우지 마. 제발 좀 싸우지 마. 힘들어. 그래서 결론. 세 줄 요약. 뭐 굉장히 이제 뻔한 세 줄 요약으로 갔어요. 정치와 종교는 사람 살리라고 있는데 저거를 갖고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진짜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방위군, 자유, 뭐 신의 뜻을 명분으로 내세워가지고 다 싸우고 있는데 정작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밑에 있는 제일 힘없는 사람들만 죽어나가죠. 정말 세상에 저렇게 끔찍한 거짓말쟁이들이 어딨어. 진짜 너무 거짓말쟁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이 저거예요. 진짜 답답하면 니들이 나가서 싸우든가. 니들이 그 와이프하고 가족들하고 다 해가지고 남의 자식들 전장으로 몰아세우지 말고 싸우고 싶으면 니들끼리 싸우든가. 진짜로. 힘없으면 너희 아들 내보내든가. 왜 뒤에서 무슨 자유네 뭐 신의 뜻이네 그러고 버튼만 누르고 있고 너무하잖아. 아니 트럼프 그 아들 뭐 키 2m라고 되게 화제됐잖아요. 취임식에. 걔 보내. 전쟁 그렇게 싸우고 싶으면 걔를 군복 입혀가지고 보내. 내가 그럼 인정할게.